진리의 인문학 철학 강좌입니다. 계명대학교 임수무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귀한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모교 철학원을 설립하시고 거기서 한 20여 년간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했어요. 지금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모교 철학 강좌가 계속 진행되고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知名도가 높은 그런 철학원으로 지금 발전이 돼서 거기서 계속 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세계 이황의 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탐방과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를 잘 보시면 뒤에 아주 작은 글자로 퇴계 선생님의 생년, 여기 제 프린트 다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퇴계 선생님이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다. 그게 1,000원짜리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1,000원짜리에 1501년 있죠? 1570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그림은 도산서원 그림입니다. 150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자 유인물 보시면서 퇴계 선생님의 생애를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시국이도 만들고 문자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거를 한마디로 문물제도합니다. 문물제도. 세종대왕이 하신 작업은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문물제도를 정비하시는데 평생의 힘을 다 쏟으신 분이다. 문물제도. 그러니까 나라 임금으로서 아주 표준적인 임금이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문물을 만들고 세종대왕은 하여튼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문자도 만들어 주시고 문물 제도를 정비해 주셨는데 그럼 퇴계 선생님이 뭐 했나? 퇴계 선생님은 그런 쪽에는 전혀 맹공이에요. 안 했어요. 퇴계 선생님은 마음 공부를 해라. 마음 공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음 공부. 퇴계 선생님은 마음 공부가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보시고 한번 보십시다. 1501년 1세 태어났습니다. 12월 25일 예안현 온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온해리 하는 데서 태어나셨다. 지금은 퇴계 선생님 태어난 그 태실 맞은편에 조그만한 온천이 하나 있습니다. 온핵 하는 게 이게 온천이란 말이에요. 따뜻한 물이 있어요. 진성이 씨는 지금은 청송군 진복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복. 거기가 진성이에요. 옛날에 퇴계 선생님 조상은 그 아전 진보라 하는 거기에 지방 관리, 요즘으로 말하면 면석이 혹은 군의 군석이 정도, 그래서 수령 요원 그 지방을 하거든요. 그런 분인데 그 진보 뒷산에 산소를 잘 써가지고 그 퇴계 같은 인물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청송 중에서도 진보는 저 영양 쪽에 가까운 진보입니다. 자, 1세 1501년 예안 온계리에서 진성이시 진사 식과 박씨 부인 사이에 육남으로 태어났다. 박씨 부인이 이식의 둘째 부인입니다. 옛날에는 장가를 일찍 가니까 부인들이 어린애 놓다가 돌아가셔가지고 2번 장가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박 씨가 과부가 기른 아이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2살 때에 숙부 송제 이유에게서 언어를 배웠다. 이 삼촌 송제 선생이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조카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15세 때 숙부 이유를 따라서 청량산과 안동에서 독서를 했다. 18세 안동 향교에 유학. 당시 안동 부사는 농암 이현보였다. 향교. 여러분 대구 향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향교는 뭐고 성균관은 뭡니까? 성균관은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조선시대 때 국립대학은 성균관이에요. 성균관이 서울의 성균관대학에 가보면 아시지만은 바로 궁궐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지금 성균관대학은 이제 해방 기회에 김창숙 하는 분이 다시 세운 그런 학교지만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성균관은 국립대학이에요. 조선시대 국립대학 이름은 성균관이고 고려시대 때 국립대학 이름은 국자감이고, 그래서 향교에 가서, 근데 향교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수준, 중고등학교를 향교라 하죠. 거기서 공부 잘 하거나 혹은 진사시험에 합격하면 성균관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현보, 이 농암 이현보 선생이 퇴계보다 훨씬 선배잖아요. 퇴계 18살 때 벌써 안동 부사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 퇴계 고향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내려와서 공부할 때 항상 자네 뭐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와본 어른입니다. 21세 김해 허씨 진사 허찬의 딸과 결혼, 23세 성균관에 유학, 처음 심경을 읽다. 성균관에 유학하러 갔다가 오래 안 있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왜 돌아왔느냐 하니까 퇴계 선생님은 성균관이 공부하는 데인 줄 알고 국립대학이니까 한데 가보니까 성균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반집 자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고시 공부에 합격해가지고 출세를 할까, 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퇴계한테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재미없다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퇴계 선생님은 이제 아까 말했는 대로 마음 공부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성균관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양반 자제로서 나중에 출세를 어떻게 하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줄을 잘 서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럼 내려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27세 부인 별세, 29세 안동 권씨 권질의 딸을 후처로 맞음, 33세 다시 성균관에 가서 하서 김인후와 교유하다. 귀향길에 여주에 있던 모제 김한국을 방문하다. 그게 하서 김인후, 고줄은 조금 더 글자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전라도에 가시면 전라도 광주하고 붙는 군이 장성군 하는 데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에 피람서원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피람서원. 거기에 그 필암서원에 김인후 선생을 모신 서원이에요. 34세 문과에 급제, 승문원 권지부 정자를 시작해서 예문관, 검열, 승문관, 정자, 저자, 박사. 35세 호송관으로 외노를 동네로 보냄.
37세 모친 박씨 부인 별세, 39세 모친 탈상 후 홍문관 수찬, 40세 사간원 정은 사헌부 지평, 형조 정랑 파직후 홍문관 부교류와 교리, 41세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 병으로 사직부 다시 성균관 전적 등 42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현보를 전송하고 사헌부 장령 등을 지냈다. 43세 성균관 사예와 사성 주자 전서의 교감을 개청하여 주관하다. 퇴계 선생님이 사상적으로 누구의 사상을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냐? 주자하는 중국 학자입니다. 중국 학자. 주자는 1130년에서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가신 남송 사람인데 북송시대에 1032년, 1033년, 1017년 그때에 어른들이 불교를 다시 유교로 바꾸는 그런 운동이 1032년에 태어난 분들에 의해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불교가 송나라 때 되면 유교로 전환을 해 모양을 바꿔요. 송나라 때 그리고 명나라 때 사상이 조선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중에서 주자학이 영향을 제일 많이 끼쳐요. 퇴계 선생님이 평생 공부했는 게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자 전설을 교감했다. 그 다음에 44세 홍문관 성균관 여러 관직을 지냈다. 그 다음에 중종이 승하했다. 중종이 돌아가시고 1544년 퇴계 44세 때 중종이 돌아가시고 인종이 즉위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45세 때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했다. 명종이 즉위했다. 그 다음에 을사사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을사사화. 여러분 조선시대 때 4대 사화 아십니까? 1498년에 발생했던 사화가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무오사화. (1498년) 무오사화. 그 다음에 1504년 갑자사화. 그 다음에 1519년 기묘사화. 1545년 을사사화. 조의제문 하는 거 아시죠? 배웠죠? 조의제문. 의제가 누구냐 하면 중국의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임금인데 그 임금이 죽었던 거를 조문하는, 문상하는 제문을 왜 이때 써야 돼요? 썼다가 실록에 집어넣으려고 썼는데 발각이 됐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연산군한테 어떤 놈이 의제문을, 조의제문을 썼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네 조카를 삼촌이 죽인 것에 대한 그런 사정입디다. 그러니까 우리 세조 할아버지 사건이구먼. 어느 놈이 썼노? 이래가지고 얘들이 다 죽인 사건이 무오사화입니다. 죽이다 찾아보니까네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 선생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네
죽은 놈도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관을 쪼개고 시체를 먹을 거는 부관참시, 그 사건이 무오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또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성군이 펄펄 뛰면서 숙청을 하고 한 그 사건이 무오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기묘사화는 1919년에 조광족 하는 분이, 정암 조광족 하는 분이 중종에게 매일 도학 정치를 하라게. 도교의 하나님이 서이라. 태청, 상청, 또 무슨 청, 셋인데 그 도교 사원이 소격석 하는 거예요. 도교를. 근데 조광조가 중종한테 가가지고 소격서를 없애라고 맨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이 할 수 없이 소격서를 없앴어요. 소격서가 있던 동네가 삼평동입니다. 도교 사원이잖아요. 조용하게. 근데 조광조 사건 다 아시죠? 꿀물 가지고 풀잎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해요? 주초위왕. 주초하는 이게 도자가 되잖아요. 이래 하면 조자가 되잖아요. 그죠? 주초위왕. 주초가 임금이 되려고 한다. 근데 조씨가 임금이 되려고 한다 해서 조광조가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김굉필 선생을 받들어서 문묘에 모시자. 문묘하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문묘가 뭔지 아시죠? 알쏭달쏭 합니까? 종묘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종묘는 조선시대 때 임금 조상들 위패하는 거 제사 지낼 때, 요즘은 위패 안 하고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조상 써가지고 보통 때는 이렇게 덮어놓고 제사 지낼 때 드시고, 이건 이제 임금 조상들을 쭉 모시는 데가 종묘입니다.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럼 문묘는 뭐냐? 예? 문종이 아니고 학자들 문이에요. 문. 묘자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당묘자면서 사당묘자. 46세 권시부인 별세 양지남을 짓고 퇴계라 자호함. 퇴계 선생님 고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동네 이름이 토계입니다. 토계. 토끼 토자에 개울이라 한 걸개자. 우리 거랑이라 하죠. 도랑. 토계. 제가 중국의 유명한 교수님한테 퇴계 선생님 진짜는 토계 사람입니다. 토끼 토자 토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그거 아름답지 뭐. 그 이름은 하지 못하네 하더라고요. 토계가 하니까 우아하지 못한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8세에 단양군수, 풍기군수를 했다. 단양군수를 할 때에 자기 형님이 충청감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형제 간에 직속 상관이 될 수 없으니까 형님이 충청감사로 오니까 이제 단양에서 산 넘어가지고 풍기로 오셨습니다. 소백산을 주람한 뒤에 유산록을 남기고 병으로 풍기 군수와 감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백운동 서원 사액을 청원하다. 백운동 서원이 사액하는 거는 이렇게 편액, 무슨 서원하는 거를 임금님이 내려주는 걸 사악합니다. 하사악하잖아요. 그래 백운동 서원에 사액을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임금님이 소수서원이라고 써서 내려주었다.
50세에 임소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고신 2등 삭탈. 임소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52세 성균관 대사성. 성균관 대사성. 이 벼슬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립대학 총장입니다. 서울대학 총장 하다가 장관 가면 안 돼요. 대사성이 훨씬 높아요. 주자서 재료 완성. 주자서 재료하는 게 주자서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없이 많아요. 이거를 추려가지고 요점만 추려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 서양말 하면 썸머리 했는 거죠. 향약을 초안했다. 도산 남쪽에 서당 자리를 마련하고 계몽 전의를 완성했다. 도산서원에 가보시면 퇴계 선생님 살아계실 때 도산서원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도산서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첫째 건물, 오른쪽 첫째 건물, 그 앞에 이제 박 대통령이 무슨 금송인가 뭐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서당 마루가, 처음에는 마루가 좀 했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뒤에 마루를 넓히고, 그죠? 그 주무시는 방 뒤에 조그만한 방이 있고 부엌이 있는데, 그 중을 잡아다가 나무에 오락하고 밥 시키고, 그렇게 아주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 살았노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자성록을 완성하다 성균관 대사성이 됐다. 이때 급제한 기대승 공조, 기대승하고, 이 기대승 하는 분이 철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대승. 호가 고봉입니다. 기고봉인데, 이 기대승이 퇴계 선생님한테 퇴계 학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리기의 문제입니다. 리기. 굉장히 어려운 철학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데요.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답장을 합니다. 그게 주고받은 편지가 한국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두 학자가 편지로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때 이 내용이 사단칠정 하는 겁니다. 사단칠정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칠정. 퇴계 선생님하고 기고봉, 기대승 하는 분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토론했는 내용의 주가 4.7논변이라고 합니다. 4.7논변. 사단칠정을 서로 논변을 했죠. 그럼 사가 뭐냐? 사는 인의 예지 인의 예지가 4단이고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욕 7개 감정 희, 노, 애, 락, 앞에 애자는 사랑애자고 뒤에 애자는 슬플 애자. 59세에 고경 중마방을 완성하고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 그 다음에 송계 원명리학 통록. 송계획할 때 계자를 주목하십시오. 이게 계자가 계절을 할 때 계자인데, 그럼 송계니까 남송이란 말입니다. 아까 내가 북송, 남송 이야기했죠. 남송, 그 다음에 나라가 원나라, 그 다음 나라가 명나라.
남송 원나라 명나라계 리학 통록. 이 책은 주자 학파의 인물들을 열거해 놨는 겁니다. 주자 학파의 사람들 이름 굉장히 많이 나와요. 61세 도산서당 완공, 도산기를 지음. 64세 무의구곡 도발, 조광조의 행장. 이게 조광조 행장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김굉필, 정여창, 이연적, 조광조, 퇴계를 동방오현케요. 동방오현인데 벼슬이 높은 게 아니고 도학정신이 높아요. 도학정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가볼 그 도동서원에 한원당 김굉필 쌤 모시고 있잖아요. 1454년생 무오사화에 화를 받으신 분. 그 다음에 65세의 서원시병, 도산서원의 그 신미당, 도산 12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6세의 학봉 김성일에게 병명을 지어줌. 학봉 김성일은 1538년생이고, 서예 유성룡은 1542년생이고, 율곡 이름이 뭐죠? 이인은 1536년생이고, 학봉에게 병명을 지어줬다. 병풍에다가 새겨가지고 할 그런 마음에 새길 문장을 지어줬다. 병명을 지어줬다. 심경후론을 썼다. 회제 이연적 선생의 행장을 썼다. 회제 이연적 선생, 퇴계가 회제한테 책을 빌려가지고 14년을 안 돌려줬대요. 회제 이연적. 그 다음에 전습록 논변. 전습록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왕양명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걸 이제 변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7세에 명종이 승하하니까, 임금이 죽으면 또 새 임금이 나와야죠, 그죠? 명종이 승하하고 난 다음에 누가 즉위를 했느냐? 67세에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를 했습니다. 선조 즉위년은 67년이고 68년은 선조 1년입니다. 자, 선조가 67년에 퇴계 선생님이 67세인데 그때 선조가 17살이에요. 17살. 선조 즉위가 17살이에요. 17살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퇴계 선생님한테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선조가 이야기를 하니까 퇴계 선생님이 신은 늙고 병들고, 퇴계 선생님이 70세에 돌아가셔서 68세니까. 자, 퇴계 선생님은 68세에 선조의 부름을 받고 상소를 합니다. 무진육조소를 쓰죠. 상소입니다. 쓰고, 그 다음에 성학십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를 그림에 그려서 상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은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글씨도 잘 안 됩니다. 젊은 명필을 불러다가 병풍을 다시 만들어서 이쁘게 써가지고 병풍을 만들어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읽어보고, 또 작게 만들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시로 봐라. 그렇게 상소를 했는 게 병풍열폭입니다. 병풍열폭. 이게 병풍열폭인데 이름이 성학이에요. 그죠? 성학. 성학이라 하는 말은 거룩한 임금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게 성학십도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뭐 10개 병풍을 그래가지고 선조한테 바쳤는데 그 중에서 경이 제일 중심으로 가더라. 이것만 기억하시고 제 이야기는 문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들으면 돼요. 철학 이야기는 들으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 안쪽에 있는 도동손의 저 현판을 선조 임금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글씨는 경복궁에 가면은 근정전을 쓰신 분. 자, 배대유라는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사 교과서에서는 제가 그 이름을 못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나빠도 그거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배대유라는 사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안 실렸는 것 같아요. 그분이 쓰셨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 글씨가 석봉 한우 선생님의 이제 글씨인데 한석봉 선생님하고 한강 선생님하고 같은 해 출생하십니다. 1543년도 같은 해 출생을 하시는데 한 15년 빨리 돌아가십니다. 아주 젊을 때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액을 받은 거는 이 우리 한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70년 뒤에 이게 사액을 받으면서 현판을 받았으니까 한석봉 선생님이 직접 쓰셨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집자를 한 겁니다. 한석봉 선생님이 이제 다른 곳에 쓰셨던 글씨체 중에서 여기서 필요로 한 요 글씨 넉자를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집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자한 글씨가 되겠습니다.